스드메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0에서 한 300, 3, 40 사이. 스드메는 기본 1회 4사인데 노멀합니다. 촬영 원하시면 저희 쪽에 드레스 3벌 또한 두 분의 고무신, 청사초롱 다까지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금액으로 신부님 못 보세요. 아, 그쵸. 네, 어차피 다 올라와요. 네. 결혼을 앞두고 웨딩 박람회에 직접 와봤습니다. 스드메 피부 관리에 예식장 대관료까지. 쏟아지는 예산 폭격에 정신이 혼미해졌는데요. 이거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게 정말 다 필요할까요? 결혼 비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패키지 산업이거든요. 일단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면 웨딩 박람회에 갑니다. 가면 딱 엑셀 시트에 딱 정리된 순서 그리고 일정 예산 이런 게 대략적으로 표에 있어요. 보통 스드메라고 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고급화, 일반 그리고 가성비 이렇게 좀 단계가 나뉘는데 퀄리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또 현장 추가돼요. 아까 말씀드린 블랙라벨, 시그니처, 스페셜. 스튜디오 촬영을 한 1년 정도 전에 잡고 그리고 시기 다가오면서는 예비 신부 패키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관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한 1년 정도라고 되는데 결혼식도 단계별로 해야 되는 태스크를 깨는 느낌으로 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단, 예물, 청첩장, 그리고 끝없이 붙는 추가금들. 202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혼수, 신혼여행 등을 제외한 결혼식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 평균 2,141만 원에 육박합니다. 서울 강남으로 좁히면 무려 3,399만 원인데요.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결혼식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간다는 겁니다. 문득 무서워져 결혼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은 예산에 괜찮은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동문회관이어서 애초에 그렇게만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동문이면 약간의 할인이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뭐 10% 정도 할인. 대관비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대관비 형식의 이제 학교 발전 기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일단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저 때는 예약이 그렇게 빡세지 않았고 그 공원을 대관하는 비용은 사실 서울시에 내는 거여서 뭐 2만 얼마 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그 공원에 의자 세팅하고 음향 장비 대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이어서 외식장을 만드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공간 기획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를 그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다. 공공예식을 한다고 엄청 저렴한 건 아니었는데 꽃장식, 그리고 식대 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최종적으로 줬던 금액이 전체 합해서 1,400 정도 됐어요.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이웃 중에서 포토그래퍼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의미 있는 장소들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싶어서 스튜디오는 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 원피스 사서 이제 동네랑 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식장에서 최대한 패키지를 하고 싶었어. 뭔가 내가 고민을 할 거를 좀 줄이고 싶어서 드레스하고 메이크업이 홀이랑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고 스튜디오 사진은 아예 안 찍는 걸로. 나는 어쨌든 지방이니까 서울은 아낀 수준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평균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점점 커집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놀랍게도 바로 식대인데요. 2020년 기준 서울 웨딩홀 1인당 평균 식대는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조금 더 싸지지만 5만 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진짜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걸 못 먹더라도 오신 분들이 다 못 먹더라도 그걸 내야 된다는 게 일단 조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그 웨딩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년 전만 해도 식대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내가 갔던 결혼식들을 되돌아보게 됐달까? 약간 나 얼마나 했지? 결혼식 비용은 원래 이렇게 비쌌을까요? 엄마한테도 전화해봤습니다. 대부분은 그 식장 안에 모두가 갖춰져 있어. 식장 안에 막 웨딩 드레스도 있고 다 있거든. 거기 달린 미장원에서 화장하고 거기 있는 드레스도 입고 다 그런 식이었었어. 결혼식장은 오히려 비싸지는 않았어. 그때는 뭐라 그러지? 그야말로 국수,
갈비탕 뭐 이런 거였지.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그런 말이 그 말이잖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웨딩 산업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과소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몰래 했죠. 이때 결혼식 음식의 대표 주자는 바로 국수였습니다.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갈비탕이 보편화되었죠. 우리에게 익숙한 뷔페는 1984년 식사 접대 금지 규정이 폐지된 이후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형 예식장들이 예식장과 피로연을 합쳐 수익을 극대화하기 시작했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메뉴가 바로 뷔페였던 겁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웨딩 산업은 시대의 경제와 법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과거 예식장이 독식하던 스드메가 오늘날처럼 쪼개진 것도 사실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웨딩홀을 계약하면 그 안에 스드메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대요. 이 업체랑 하나의 세트인 거죠. 그 당시에 신랑 신부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난 여기 홀을 하고 드레스는 B에서 하고 싶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패키지로 하니까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이걸 다 분리하고 홀, 스드메 다 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업체들이 많아진 건데 문제는 시장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웨딩 플래너와 수많은 제휴업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소비자가 각 항목의 진짜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 안에서 고도화되던 웨딩 시장. 2020년 코로나를 맞으면서 큰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그 여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살아남은 예식장들의 콧대는 더 높아졌고 결혼 비용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홀 대여료예요. 19년도 코로나가 막 있을 때랑 24년도를 비교했을 때 5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다가 20%가 문을 닫은 거죠. 큰 홀들이 살아남으면서 그 홀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 다른 홀들도 가격이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 제가 23년도에 가격을 살펴봤을 때 식대보다 25년도 제가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딱 1.5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오른 거죠. 그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에서 신랑 신부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할 수 있는 소비 옵션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웨딩 물가가 올라가는 게 웨딩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저는 정말 잘 맞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 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몰 웨딩, 노웨딩을 고려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결혼식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 남녀 2명 중 1명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죠. 결혼과 결혼식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결혼식 문화는 계속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결혼식이라는 게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근데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끼워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웨딩 시간들도 대부분 짧고 결혼식이라는 거에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잖아. 막. 한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장녀다 보니까 되게 정식적인 결혼식이 돼야 된다의 의미에서 이제 식장은 일반 예식장으로 들어간 것 같아. 약간 필수적으로.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결혼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선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선택지로부터 한 발 벗어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몰 웨딩이 좋고 공장형 웨딩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이 가격을 다시 보면 그때 진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기준 그리고 내 가치관은 뭔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식을 대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고 진짜 자기다운 결혼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은 하루짜리 행사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이겠죠. 2026년 웨딩 물가. 겁나긴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예산 폭격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예산으로 우리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은 결혼식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